구자철 선수가 일본하고 그 동메달 결정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Why? 빨리 해.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도와 은혜의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잘 받아주셨네요. 자, 저희가 지난주에 방구석 토크 신이슬 선수 편이 나가고 나서 네. 정말 많은 분들의 어떤 응원, 네. 또 이 댓글 이런 거 정말 많이 받았거든요. 네. 너무 이 댓글 감사드리고 또 저희가 그 채널이 구독자 수가 이제 800명이 넘었죠? 네. 네, 드디어 800명이 넘었습니다. 굿즈 제작 들어갑니다, 이제. 사실 저희가 정보를 하나 드리자면 이 굿즈에 대한 디자인을 벌써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좀 디자인 초안이 나왔고 저희가 이제 조금 이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좀 제작해서 최대한 좀 많이 어떤 이벤트를 통해서 나눠드리는 네. 방향으로 그쵸. 네, 또 저희 채널 홍보도 네. 더 함께 네. 하면서 네. 또 그동안에 뭐 출연을 해줬던 선수들 네. 또는 우리가 BSP로 뽑았던 그쵸. 선수들 네. 입어줄지 모르겠지만 또 제가 듣기로 오늘 또 퓨처스 리그 네. 해설을 하고 오셨는데 네. 그 신이슬 선수가 나가고 난 뒤에 굉장히 그 많은 분들이 보시고 난 다음에 많은 의견을 또 얘기해 주셨고 또 저에 대해서도 또 얘기를 많이 했다고 또 네. 들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실 제가 뭐 경기장에 가도 저희 채널에 대해서 뭐 언급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그쵸. 뭐 한두 명, 네, 한두 명 제외한다면 거의 없었는데 요번에 이제 오늘 현장에 가서 농슐랭 가이드 잘 봤다고 이런 얘기 정말 몇 번 네. 만나는 사람들마다 네, 다 해주셨고 또 방캐님 칭찬하는 네, 진행 실력이 날로 갈수록 좋아진다. 그런 얘기도 했고 네. 이제 신이슬 선수가 사실은 어떤 대화를 이끌어 가거나 뭐 인터뷰를 할 때 굉장히 좀 까다로운 선수라고 해요. 그래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저희가 잘 끌어냈다. 네. 저는- 오늘 사실 그 경기 끝나고 MVP도 또 신이슬 선수가 맞아요. 됐거든요. 네네. 네. 근데 오늘 역시 질문을 했는데 단답형으로 대답을 해서 네. 전 이해할 수 있어요. 네. 힘들어서. 이런 힘들어서. 공감 능력. 힘들기 때문에 단답으로 나올 수밖에 없었다. 맞죠? 신예수 선수? 뭐 방송 안 보고 있겠지만 그냥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네. 다음번에 자, 또 출연해주기로 했습니다. 네. 또 이 삼성생명의 또 다른 선수들도 또 섭외가 또 됐다고 제가 들었어요. 네. 네. 이제 저희가 오늘 가서는 이제 강유림 선수를 또 섭외해왔어요. 야. 다음번에 이제 네. 나오기로 또 저랑 약속했으니까 네. 또 한번 초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유림 선수의 저희가 이제 초대를 할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 기대해 강터령. 주시고 네. 자, 이번 주 방구석 리뷰는 바로 국대 특집입니다. 여자 농구가 16회 연속 월드컵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네. 와! 야, 정말 대단한 기록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1964년 페루 월드컵. 네. 당시는 이제 세계 선수권 대회라고 이제 호칭을 했는데요. 네. 그때 당시부터 해서 16회 연속으로 출전을 하게 됐고요. 네. 정말 대단한 기록을 남긴 거예요. 네. 사실 기존에 이제 뭐 2018년 스페인 월드컵 때까지만 해도 16개국이 참가를 했고 네. 또 올림픽과 다르게 어떤 차별화된 그런 네.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네, 네. 왜냐면 올림픽은 12개 팀이 참가를 하고 월드컵은 16개 팀이 참가를 했기 때문에 네. 우리 입장에서는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 랭킹 14위인데 네. 그 중간에 어떤 기점에서 우리가 왔다 갔다 했군요. 네. 탈락의 위기의 순간이 올 수 있을 법한 이런 지금 순간에 놓이기도 했었거든요. 그쵸. 그렇지만 어쨌든 귀중한 또 티켓을 따내면서 네. 월드컵 본선에 진출하게 되었습니다. 주말에 이 경기들을 보면서 사실 새벽 경기다 보니까 네. 저희가 또 김은혜 의원이 중계도 했고 전 또 그 시간에 일어나서 또 경기를 봤어요. 네. 이 바이오리듬이 정말 다 깨졌거든요. 그렇죠. 정말 힘들었는데 티켓을 따내니까 그것만큼 또 기분이 네.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힘들었지만 보람됐던 시간이었다고 네. 또 생각이 들었어요. 뭐 사실 저 이제 중계하기 전에 거의 한 3시간 전에 이제 가야 되니까 5시 중계했을 때 2시에 일어나서 갔었어야 되고 네. 조금 힘들긴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뭐 저보다 선수들이 더 힘들었겠죠. 네. 그래서 뭐 선수들도 잘 이겨냈고 또 대견하고 자랑스럽다라고 얘기해주고 싶습니다. 네.
자, 그럼 먼저 저희가 세르비아 경기를 얘기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사실 이 경기가 너무 저는 아쉬운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네. 저희가 이길 수 있는 경기가 아니었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세르비아전은 사실 올림픽 때 4점 차이로 패배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리벤지 매치 우리가 다시 한번 뭔가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 상대는 주전급 선수들이 3명이 빠졌고요. 올림픽 멤버와 비교한다면 5명 이상의 선수가 빠졌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팀 내에서 득점 1, 2, 3위 했던 선수들이 다 빠졌다라고 보시면 되고 네. 또 우리가 좀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좀 잡을 수 있는 좀 절호의 기회가 아니었나 네. 이런 생각이 들었었는데 역시나 저는 그날 경기를 보면서 사실 가장 아쉬웠던 건 선수들이 이제 정말 시차 적응에 대한 부분이 제일 우려스러웠던 게 딱 나타났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 누가 슛이 들어갔고 안 들어갔고 네. 어떤 마지막에 턴오버가 있었고 없었고 사실 그 부분도 중요하지만 네. 선수들이 이 한국 시간으로 새벽 5시에 경기가 펼쳐졌기 때문에 바이오리듬이. 네, 네. 그리고 또 시차 적응할 수 있는 시간이 길지 않았었기 네. 때문에 선수들이 1쿼터부터 좀 뛰어다니는데 되게 지친 모습이 역력했죠. 네. 뭐 어느 한 선수를 지칭해서 이 선수가 잘했네 못했네를 얘기하기에는 어쨌든 전반적인 어떤 바이오 리듬이라든지 네. 어떤 이 컨디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올라오지 않은 모습이었다. 네. 네, 그래서 저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4쿼터에 또 열심히 따라가서 3분여를 남기고 이 최희샘 선수가 또 네. 3점 역전슛을 쐈을 때는 그렇죠. 이 경기를 이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네. 했는데 좀 아쉽게 또 마지막에 약간 좀 턴오버나 이런 것들이 나오면서 좀 경기를 내주긴 했어요. 네, 이날 경기 보면은 양 팀 다 턴오버가 20개 이상씩 나왔을 만큼 네. 어떤 경기력 자체가 사실 좋았다라고 볼 수 없고요. 이 세르비아와 우리나라 경기 이전 경기에 또 호주 대 브라질 경기에서도 20개 이상씩의 턴오버를 했어요. 그만큼 정말 이 첫 경기에 대한 부분 또한 뭐 모든 팀들이 네. 모든 팀들의 첫 경기에 대한 면들이 다 어떤 턴오버나 경기력에서 좀 나타났다. 뭐 컨디션도 그렇지만 아무래도 첫 경기다 보니까 네. 부담감이 좀 있었을 것 같아요. 긴장감도 컸고요. 네. 네. 어떤 심리적으로 어떤 위축됐던 부분들도 네. 좀 많이 나타났던 것 같아요. 자, 그런 패배를 당했지만 우리 선수들이 또 약간 정비를 잘 해서 브라질을 또 이겨냈어요. 네. 저희가 굉장히 좋은 경기를 펼쳤고 브라질을 상대로 저희가 76대 74로 어떻게 보면 점수만 보면 너무 막 네. 짜릿하게 이긴 것 같다라고 했지만 경기 내용적인 부분에서는 우리나라가 잘했다 네. 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 브라질은 피지컬 자체로 워낙 네. 또 우월해요. 네, 2m 가까이 되는 선수들이 3명이나 있었고요. 이 3명의 무게를 또 박지수 선수가 견뎌내야 되는 상황이었었거든요. 또 브라질과의 최근 매치라고 보면 2010년에 이제 네. 체코 월드컵 당시에 우리가 극적인 승리로 1점차 승리를 했고요. 또 너무나 오랜만에 또 매치를 해보는 남미권의 선수들이거든요. 남미권 선수들의 특성상 네. 어떤 정말 체격적인 조건이 좋고, 맞아요. 네, 좀 거친 어떤 몸싸움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그 전날 경기를 마치고 나서 사실 브라질전은 좀 사실 불안했어요. 네. 서로가 서로의 좀 미끼로 생각하는 그런 투쟁심을 좀 요했던 경기였었는데 좀 어려울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선수들이 너무나 잘해줬고 네. 또 박지수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 트리플 더블을 했잖아요. 맞습니다. 네. 네. 저희 국제대회에서 또 정말 유일하게 저 올림픽에서 트리플 더블 우리나라에서 기록을 가지고 있는 이제 선수가 전주원 코치. 네. 네. 이제 트리플 더블 기록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기록을 또 넘어서는 또 박지수 선수의 트리플 더블이 블럭슛으로 네. 또 이뤄졌다는 게 정말 대단하다라고 네. 볼 수 있었습니다. 20득점, 13리바운드, 11블록. 네. 야, 이게 어시스트로 한 게 아니라 11개의 블록슛을 했다라는 네. 거는 정말 대단한 기록. 특히 아까 말씀하셨던 그 2m에 가까운 3명의 장신 선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 11블록을 해냈다는 거는 정말 국보급 센터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거기에다가 사실 우리 선수들이 세르비아전 때 물론 잘해줬지만 세르비아전 때 정말 전력을 다 노출하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브라질전에서는 이제 존 디펜스를 적절하게 사용하면서 상대를 괴롭혔고요. 네. 다만 이제 브라질 선수들도 저희가 지속적으로 투쓰리 존 디펜스 이제 케이비사즈가 즐겨 쓰는 투쓰리 존 디펜스를 섰는데 그 지역 방어를 쓰니까 브라질도 이제 어느 정도 적응하는 맞아요. 모습 또 네. 거기에서 외곽이 터졌거든요. 맞아요. 근데 저는 한편으로 왜 우리가
어떤 외곽을 얻어맞았기 때문에 빨리 좀 수비 변화를 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멘트를 치기도 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나중에 이제 정성민 감독이 인터뷰에서 했던 얘기가 이제 박지수 선수가 파울 트러블에 걸렸고 맞아요. 또 박지수 선수가 4파울이었죠. 맨투맨으로 나가다 보면 어떤 체력적인 부담과 함께 또 파울에 대한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존 디펜스를 고집할 수밖에 없었다. 자, 이런 게 어떤 농구의 묘미가 아닐까 싶어요. 그러니까 생각을 뛰어넘는 수싸움이 계속 되는 건 그쵸. 거잖아요. 뭐 네. 저희가 일반적으로 예상하는 건 왜 빨리 수비를 안 바꾸지 했는데 이게 결과적으로 성공했기 때문에 그 투쓰리 지역 방어로 성공을 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것 네. 같습니다. 뭐 박지수 선수가 어쨌든 경기가 끝날 때까지 그 자리를 그렇죠. 지켜줬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보면은 승리를 가져갈 수 있는 요인이 되지 않았나 네. 이런 생각이 들고 이날 경기에서 4명의 선수가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요. 특히 네. 강희슬 선수가 3점이 터지면서 21득점. 특히 마지막에 그 박희진 선수가 드라이빙을 치고 네. 패스를 딱 줬는데 기억나세요? 네. 우리은행전에서 강희슬 선수가 그거를 오픈 찬스였는데 넣었죠. 못 넣었잖아요. 공격 제한 시간 떨어집니다. 박지수가 열어주고요. 강희슬. 자, 비었는데. 근데 우리가 그걸 보고 이게 이 선수에게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이 마무리를 지을 수 있는 이 경기에 이 경험이 될 것이다라고 네. 했는데 정확하게 그 똑같은 위치에서 네. 약간 뭐 이쪽으로 올라오긴 했지만 강희슬 선수가 경기를 마무리 짓는 네. 그 모습이 저는 딱 보면서 그때 그 장면이 오버랩이 팍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야 이게 저 또 소리 질렀잖아요. 그래서 진짜 네. 그 새벽에 그 새벽에 진짜 텐션 높이면서 진짜 네. 소리 지르면서 저 기억나는 게 그 소리 지르면서 정말 이 의자가 밑에 바퀴 달린 의자였거든요. 저 거의 3m 뒤까지 날아갔다 왔잖아요. 하면서 뒤로 갔다가 네 나중에 평정심을 찾으면 네. 또 다시 중계에 임했습니다. 네. 뭐 이런 이 선수들의 어쨌든 굉장히 이 노련한 어떤 플레이로 네. 승리를 가져가게 되면서 근데 이때까지만 해도 저희가 진출 확정을 알 수는 없었어요. 네, 근데 맞아요. 이 세르비아가 호주를 78대 71로 잡으면서 네. 우리나라의 어떤 이 진출이 확정이 됐죠. 네, 어떤 득실의 좀 가능성을 따져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었는데 대략 또 세르비아가 호주를 잡아주면서 네. 사실 호주가 전력적으로도 호주는 세계 랭킹 3위, 네. 또 세르비아는 세계 랭킹 10위. 어쨌든 두 팀의 좀 전력 면에서도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고 호주가 네. 당연히 앞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네. 또 세르비아가 어떤 홈 어드밴티지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받아내면서 네, 좀 승리를 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또 덕분에 우리는 또 네. 네, 진출을 하고 네. 또 마음 편히 또 호주전을 맞이할 수 있었고요. 자, 경기는 저희가 79대 61로 비록 패배를 하긴 했지만 네. 이 후반전 정도에부터 이제 시작된 어떤 우리 젊은 선수들의 네. 이 출전이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보는 재미가 있었다. 사실 이 경기를 지켜보신 많은 분들이 저랑 똑같은 생각을 하실 거예요. 네. 이 쿼터서부터 이제 선수들이 점점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네. 뭐 대단하지 않았나. 그렇죠. 네. 뭐 사실 그 젊은 선수들을 대거 투입했던 것도 그 전 경기 우리가 이제 티켓을 확보해 놓은 상태였기 때문에 네. 이 선수들을 이 경기에서 또 투입할 수 있었고요. 허예은, 이해란, 네. 이소희 선수까지. 진한 네. 선수도 있죠, 사실. 네, 어떻게 사실 보면. 진한 선수는 그 전에 경기를 뛰었었고요. 네, 이해란 선수가 또 가장 먼저 코트에 밟았어요. 맞아요. 그 젊은 네. 선수들 가운데는 맞아요. 이해란 네. 선수가 가장 먼저 코트를 밟았고 또 허예은 선수, 이소희 선수도 차례대로 나오면서 이 코트장에 섰는데 이런 어린 선수들은 국제대회에 나가서 그 상대팀 선수들을 바라보고 우리 선수들, 우리 이제 선배 언니들, 베테랑 선수들 경기를 운영하는 것만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좀 공부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런데 거기에다가 경기에 실제로 투입이 됐고 또 출전 시간을 좀 받으면서 이 선수들의 어떤 성장에 대한 기대치가 앞으로 좀 더 높아졌다라고 네. 보이고요. 네. 또한 위축되지 않고 뭐 초반에 좀 위축되긴 했지만 그래도 경기를 뛰면서 감각을 찾아갔고 또 이제 후반에 정말 보여줬던 활약 네. 이런 부분들은 또 우리 여자농구의 좀 미래를 좀 내다볼 수 있었던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중간에 좀 어수선한 장면도 좀 있었어요. 수비가 뭐 너무 안 된다거나 네. 갑자기 이렇게 너무 허무하게 점수를 먹는다거나 하는 네. 부분도 있었는데 후반전으로 가면 갈수록 이 젊은 선수들의 어떤 시너지 네. 이런 부분들이 점수 차이를 조금씩 좁혀 나가면서 네. 20점이 넘게 차이가 났던 경기를 어쨌든 18점으로 줄이면서 경기를 끝냈고 그렇죠. 이 선수들의 어떤 득점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도 진한 선수가 사실
키가 180 초반 정도밖에 네. 안 되지만 네. 그 높이가 높은 선수들을 상대로 18점이나 기록했다는 거. 네. 정말 대단한 집중력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득점도 득점이지만 진한 선수가 이날 또 굳은 일도 되게 맞아요. 열심히 해줬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 경기를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 진한 선수가 97년생? 네, 그 정도 되는데 그 뛰고 있는 선수들 가운데는 가장 그래도 마던이었어요. 맞아요. 그래도 맞아요. 이 마던이로서 이 젊은 선수들, 어린 선수들을 잘 이끌면서 네. 경기를 해줬다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또 어떤 본인의 주 무기 이 미드레인지에서 점프슛이라든지 속공가담이라든지 또 리바운드 참여, 에너지 넘치는 플레이 그런 것들을 적절하게 좀 잘 보여줬다라고 볼 수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 뛰는 모습이 아주 절실함이 느껴지는 그런 모습이었고 특히나 또 이 허예은 선수가 저는 허예은 선수가 나올 때 이 키가 높은 이 선수라고 어떤 경쟁력이 있을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네. 저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걸 정확하게 보여주고 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 이 게임을 잘 풀어줬고 네. 진짜 주눅 들지 않았다라는 게 저는 정말 대단한 것 같거든요. 키 작은 선수들이 국가대표 뽑히면은 늘 사실은 의구심부터 들고 이제 시작을 그쵸. 하게 되잖아요. 네. 아무래도 신장이 작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리스크들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안혜지 선수가 뽑혔을 때도 그렇고 허희연 선수가 뽑혔을 때도 그렇고, 이 선수들이 국내에서는 분명히 가능성 있고 잘하는 선수임에는 맞지만 네. 이 선수들을 어떻게 써먹을지에 대한 부분을 늘 고민할 것 같은데 그래도 어느 정도 증명할 수 있었던 시간은 됐다라고 네.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허희연 선수가 들어가서 2대2 픽앤롤 픽게임 상황도 잘 만들어냈고 네. 또 딥스리도 하나 넣어줬고 네, 맞아요. 또 돌파해서 상대 어떤 타이밍을 템포를 뺏는 움직임도 보여줬고 이 선수가 보여줬던 이런 가능성 있는 근데 앞으로 우리 가능성 있는 모습을 좀 되게 인상 깊게 본 것 같아요. 네. 7 어시스트나 했기 때문에 네. 이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을 충분히 보여줬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특히 박지현 선수도 10득점, 4리바운드, 3어시스트를 하면서 이 젊은 선수의 어떤 여자 농구의 어떤 미래, 또 네. 축, 또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플레이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과거에 사실 박지현 선수, 이소희, 허예은, 이혜란 뭐 있었던 이 시기에 U19 대표팀이 대회를 나가서 우리나라 어떤 최고의 잘했었죠. 성적을 거두기도 네, 맞아요. 했었어요. 네, 네네네네. 8위 성적을 거뒀던 대회가 있었는데 이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또 뭐 현재는 주축이 아니지만 그래도 어쨌든 젊은 선수들이 이제 그 성인 무대로 또 네. 진입을 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의 어떤 미래가 또 밝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한 가지 근데 이 경기들을 보면서 제가 느꼈던 거는 심판들의 성향이 네. 우리나라랑은 조금 다른 것 같다. 네. 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특히 트래블링에 대한 엄격한 어떤 기준 이런 것들이 사실 국제대회에서는 조금 우리 선수들이 좀 어렵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이런 네. 생각이 들거든요. 과거에 제가 한 대회 그 대만에 있는 존스컵 대회 나가서 한 경기에 제가 트래블링 7개를 한 적이 있었어요. 7개? 네. 와. 사실 그게 저한테도 물론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그 국제대회 그 트래블링에 대한 룰이 굉장히 좀 엄격한 상황이었어서 같은 방향으로 진행될 때 또는 볼을 잡았을 때 점프 스텝을 하면서 나갈 때 이럴 때 늘 트래블링이 불렸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상황은 제가 어떤 플레이도 할 수가 없더라고요. 굉장히 위축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 대회 역시 일단 좀 특정 심판인 것 같아요. 특정 심판이 사실은 동등하게 불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고요. 네. 조금 우리 쪽으로 좀 특히 치중돼서 나왔던 부분. 오늘도 사실은 그 WKB의 교육관님이랑 또 얘기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나눠봤었거든요. 네네네. 근데 당시에 요번 대회에서 강희슬 선수의 그 백슛에서 나왔던 트래블링이라든지 네네네. 그런 것들은 보기 불기 애매하다. 네, 좀 이런 의견들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국제대회 룰을 우리 WKBL이 따라가는 건 맞지만 그래도 그렇게까지 어떤 너무 까다로운 기준으로 트래블링을 불게 되면 경기의 흐름이라든지 경기의 내용의 분위기가 너무 변화가 되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감안하지만 조금은 방향성 있게 가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네. 너무 좀 어이없는 좀 느낌이 있었어요. 네. 약간 심판이 불고 나면 약간 맞아요. 뭐야? 약간 이런 느낌이고 네. 약간 아세요? 약간 월드컵 아니죠. 올림픽 때 네. 우리나라 축구 올림픽 나갔을 때 네. 구자철 선수가 일본하고 그 동메달 결정전인가 하여튼 그랬는데
why 막 이렇게 하는 게 있는데 그게 생각나는 거예요. 자꾸 why라고 좀 물어보고 싶다. 아니 이걸 왜? 약간 이런 느낌. 피벗발 그다음에 이 움직이면서 이 움직이는 발 쪽으로 같이 드리블 치면서 나가면 네. 이 피벗발이 떨어짐과 동시에 바로 트래블링으로 맞아요. 불어버리니까 아니지 않나? 공이 같이 떨어지는데 약간 네. 이 생각을 했거든요. 네. 현지 커멘테이터들도 그 얘기 했다고 해요. 되게 의아하다라는 그런 얘기를 네. 할 만큼 사실은 저도 중계하면서 아무리 기준이 까다롭더라도 물론 트래블링이었던 것도 있죠. 이게 맞아요. 느린 화면으로 네, 봤을 네. 때는 사실은 트래블링이지만 이게 그냥 스무스하게 어떤 겟더 스텝이라든지 제로 스텝으로 시작할 때는 아닌 것도 분명히 있다라고 맞아요. 생각하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도 피벗풋이 떨어질 때 이 공을 던진다는 어떤 이 제스처가 있는 거라고 인식을 하면 그거는 트래블링으로 안 분다라는 거를 제가 한번 네. 국제대회 기준으로 본 기억이 있거든요. 이것도 여러분들이 어떤 그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네. 여러분도 한번 댓글로 의견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트래블링 네. 국제대회 기준 트래블링이 어땠나. 네. 네. 자, 이렇게 해서 저희 농슐랭 가이드 방구석 리뷰 국대 특집 네, 오늘 이렇게 얘기를 나눠봤습니다. 저희가 이 컨텐츠를 준비하면서 지금 이제 브레이크 기간이 됐고 이제 좀 약간 쉬는 시간도 많고 하니까 뭐 여유가 좀 있겠지. 그런데 전혀 없어요. 여유 없어요. 네. 왜냐하면 뭐 방송 이제 해설 나가가지고 해야 되지. 또 우리 선수들 또 모시고 와서 또 방구석 토크도 해야 되지. 뭐 이러다 보니까 맞아요. 뭐 스케줄이 빡빡합니다. 빡빡해요. 아주 정말 빡빡하고. 또 이번 주에 또 퓨처스 리그가 있어가지고 맞아요. 퓨처스 리그 중계로 인해서 좀 약간은 비지비지합니다. 네, 저희가 이번 주는 사실 원래 방구석 토크를 나갈까 뭐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몇 분들께서 국대 리뷰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약간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국대 리뷰를 진행을 했고요. 이 국대 리뷰가 끝나고 나면 저희가 이제 방구석 토크가 또 바로 나갈 예정이니까 많은 분들께서 좀 응원해 주시고 또 네. 기대해 주시면 저희가 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캐스터의 방캐 도움 말씀의 김은혜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 안녕.